자, 지난번에도 누가 묻지도 않은 그 개헌을 이 문재인에게 화답하면서 정수회담하자고 했던 황교안이 그때 1월 22일이죠. 어제도 또 코로나 극복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 사람 제가 봤을 때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용납의 한계를 벗어났고 야당으로서의 원칙과 가치 투쟁, 또 지금 이 시기에 야당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그야말로 관직 유지를 위해 덤으로 하는 인생, 이게 이제 황교안이 정치하는 지금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고등학생의 의문의 사망 사건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황교안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정권이 시스템이 뛰어나다고 전 세계에 자랑하는데 해당 영남대학교를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아무리 봐도 양성인 사람을 음성이라고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지금 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하자고 국회를 소집해서 그 위원회, 음성이라고 판단한 위원회 위원들 다 나오라 하고 영남대 관계자도 나오라 하고 부모님도 좀 오라고 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나가야 되죠.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부검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권이 그냥 아니라고 하면 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안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코로나 우한 폐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우려를 지금 낳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 황교안이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이 우한 폐렴 위기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하고 주식 원화 채권 가치가 급락하여 경기 침체의 우려가 나오자 정치권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한다고 황교안이가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있구나, 다시 보겠다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문 정권이 우한 폐렴을 핑계대어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거론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해야지요. 근데 야당 대표로 내일이라도 문재인과 만나 위기 극복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 비상 상황에서 금융 대참사를 막아야 된다. 그거요, 문재인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이 끼어들 일도 아니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한다고 당신하고 같이 논의해서 할 문재인도 아니에요. 어제 지가 긴급 금융 조치로 50조 투입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청와대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저 가만히 있지 또 왜 툭 튀어나와,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니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밥 먹으러 와. 너 요즘 뭐 또 잘못한 게 있니? 만나서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어? 지금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놈의 당이 또 저 한성교의 당과, 예? 한성교가 어제 이제 이 자기가 해놓은 비례대표를 투표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한성교가 그만뒀어요. 자, 이제 당 대표로 원유철이, 사무총장으로 염동열 포함해서 오늘 4명의 이 미통당 의원을 비한당, 저는 앞으로 비례한국당을 비한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비한당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비례대표를 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입장에서는 5개를 수정하는 걸로 안 된다. 비례대표로 하는 거는 대표가 당의 오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 행사인데 무슨 5개를 하냐. 통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성교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성교가 지금 또 공언을 한 말이 있어요. 3준도 안 되는 야당의 권력을 가지고 부패한 권력으로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계획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비례대표 명단이 수정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도 있고 안 무서운 사람도 있지만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한 이 말은 저는 매우 무서운 이야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무섭냐?
최근에 이 평화나무라는 데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이 평화나무는 김용민이가 지금 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저께죠. 황교안, 염동열,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했다고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박영준도 포함됐네요. 평화나무가 황교안과 염동열이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했다고 스스로 주장을 했다. 자, 황교안이가 17일 자기 방송에서 오솔길 부르고 연애사 이야기할 때 생방송에서 통합당과 미한당 갈등에 대해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 이걸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적으로 남의 당의 일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버림으로써 덜미가 잡혔습니다. 염동열과 박영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거나 라디오에 나와 미래한국당, 미한당 비례 공천에 대해 의견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평화나무가 미통당과 미한당은 엄연히 다른 정당이다. 법적으로 그렇지요. 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237조 5항을 명백히 위반했다. 선관위가 신속히 처리하라. 자, 정강훈 목사를 고발해서 구속시킨 데가 어디입니까? 이 평화나무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평화나무는 그야말로 지금 정권을 대신해서 고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체예요. 자, 그런 단체가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또 황교안을 공직선거 위반으로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딱 보고 있다가 제때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 12시에 평화나무는 황교안을 또 추가로 선관위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거나 구태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 문제를 바로잡아 승리의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발언으로 미한당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했고 한성교 거취까지 압박했다. 그리고 공병호가 라디오 출연해서 말을 하면서 황교안이 미한당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자인했다는 거예요. 공병호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말씀드릴 때도 주의해서 우리가 그쪽을 지원한다든지 또 그쪽에 오더를 받았다. 그런 용어를 절대 쓰면 안 된다. 신문에 나온 그런 발언을 보면 그렇게 주의해야 될 발언들을 넘어섰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말하면서 사실상 개입한 일을 술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황이 다른 당의 공천에 개입한 증거 아니냐고 또 추가 고발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장모 고발이나 고소 진정 등을 했던 사람이 대부분 다 민주당 관련 인사다. 대선 때 민주당 법률 인권 특보 활동을 했고 한 명은 민주당 행사에 참여했다. 그래서 윤 총장 장모 관련 수사를 여당이 기획했다고 의심할 정황이다. 이런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유사한 것이 마찬가지로 평화나무가 지금 이 황을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안 그러냐? 민주당도 그러고 있지요. 자, 이 당도 지금 여러 개의 가짜 긴급하게 만들어진 임시 정당 연합체들을 만들어가 옮겨 다니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처음에 같이 하기로 했다가 버림받은 정계련이 윤호중을 고발하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정철이가 그걸 다 하고 다니니 하면서 지금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중당, 즉 이석기 당은 대통령도 김정은과 만세 부르는데 우리를 거부하다니 종북이 무섭냐고까지 이야기하고 나섰어요. 여야가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여당이라 가지고 양정철이나 윤호중이나 고리만 하나 잘라버리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통당은 황교안이, 염동열이, 박영준이가 지가 지 입으로 하고 다니고
또 저쪽에서도 한성교나 공병호가 또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교가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것은 수사가 진행되면 검찰에 가서 다 밝혀버린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리는 거예요. 이래 될 경우에 이제 미 한당에서 비례대표로 20석쯤 먹은 부분을 여건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당선 무효 조치를 할 수 있다. 제가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니까 처음부터 저쪽에 저 보수 수준으로 이걸 지도새도 모르게 서로 아닌 것처럼 하고 독자적으로 해서 가는 길이 없을 것이다. 나중에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죄다 무효가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나올 거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는데 이 우매한 한교안과 한성교는 공천 욕심내다가 지금 스스로 배신과 배신을 때리면서 깜빵 관리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요.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총선 결과가 이제 이런 변수들 외에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역구가 현재 253개입니다. 지난번에 20대 국회에서는 지역구가 당시 새누리당이 105개, 민주당이 110개,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당이 25개, 정의당이 2개, 무소속이 1개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20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110석을 얻었는데 이번엔 한 20석 더 얻어서 130석을 목표로 하고 또 비례대표에서 적어도 한 20석에서 15석 해서 145에서 15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20석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냐 하니 지난번에 호남에서 3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한 23석을 얻으려고 한다. 호남에서 20석을 더 얻겠다라는 계산이에요. 호남이 28석인데 국민의당이 지난번에는 28석 중에서 23석을 갖고 왔어요. 무소속이 2개가 되고 당시 민주당이 3석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그리 될 수도 있어요.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영남에서 얻었던 10석, PK에서 10석, TK에서 2석 해가지고 12석을 과연 얻을 수 있겠느냐? 저는 5석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잃는 의석이 한 7개가 될 거고요. 충청은 그 당시에 이 한 석 차이가 났어요.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요. 민주당이 한 석이 이겼습니다. 근데 충청, 강원, 제주는 뭐 비슷하다 칩시다. 수도권이 지금 109개인데 민주당이 당시 수도권에서 82석 그리고 새누리당이 35석으로 민주당이 여기서만 47석을 이겼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요.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에 민주당이 영남에서 적진에서 12석 얻은 거하고 수도권에서 82석을 얻어서 당시 새누리당보다 47석을 더 얻은 게 최종적으로 지역구에서 5석을 더 비례대표까지 해서 한 석을 더 이기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과연 이번에 영남에서는 한 7석 이상 더 날아갈 거고 수도권도 지난번보다 한 10석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영남에 5석, 강원, 충청, 제주에서 한 14석, 수도권에서 한 10석 정도 줄어서 한 72석 되면 그래도 10석 줄어들어도 많이 이긴 겁니다. 72대 45가 돼야 10석 줄은 거예요. 자, 그런다면 결국은 호남에서 23석 얻은 거 포함해서 114석, 비례해서 20석에서 한 134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그 월간 중앙이나 이런 데서 미통당이 140석이다. 뭐 이런 거는 민주당이 이런 계산으로 봤을 때 한 134석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이 들어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정당 다 현재로서는 135에서 140석 안팎을 다투고 있는 걸로 보이고 나머지 기타 정당이 한
26석 안팎을 다투고 있는 이런 형세가 될 거다. 그죠? 그래서 결국 한 5석 안팎의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근소하게 현재로서는 차이가 날 것이다. 판세를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판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또 문재인 향해서 영수회담이나 제안하고요. 황교안이가 어제 한성교한테 박진을 공천해 달라고 비례대표로 했지만 한성교가 반대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황교안은 물론 한성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하는데 그런데 결국 통합당은 서울 강남을에 박진을 공천해서요. 자, 흘러간 박진이라는 사람을 강남을에 공천할 때는 황교안 선거 도와라는 거죠. 원래 박진이 종로에서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황교안이 지금 종로 선거가 힘들어지니까 옛날에 종로의 터줏대감이던 박진을 데려다가 비례대표 주고 자기 선거를 돕게 하려다가 지금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강남을로 받고 자기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 총선은 5석 안팎의 박빙이다. 그러니까 135에서 140, 누가 140이고 누가 135가 되느냐. 요 사이에 지금 서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